여러분, 최근 의료 AI 관련주들, 특히나 이 코어라인 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거래량도 많이 올라왔는데요. 관심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FDA 인증 유럽 시장에 진출, 거기에 이제 이 CR2025에도 참가를 하는 기업이기 때문이죠. 오늘 영상에서는 코어라인 소프트가 현재 기술적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지, 그리고 거기에 기본적인 분석까지 함께 체크를 하면서 듀얼 모멘텀까지 꼼꼼하게 체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글로벌 시장에 진출된 부분부터 체크를 해볼 건데요. FDA 인증을 획득했죠. 에이뷰 CAC가 FDA 인증을 받은 건데요. 따라서 북미 시장 진출이 가속화가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자, FDA 인증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북미 시장 진출에 있어서 필수적인 관문이라고 여겨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력을 입증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미국 내에 있는 병원이나 의료시설, 의료기관 이런 쪽에 채택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라는 거고요. 예를 들면 이런 기업들도 정말 글로벌 의료기기 회사잖아요.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FDA 인증을 기반으로 해서 미국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여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특히 유럽 시장까지도 공략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스트리아 원격 진단 기업인 엑스코어프하고 소프트웨어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유럽 내 원격 진단 수요 증가에 따라서 AI 기반의 폐암 검진 솔루션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유럽의 경우에는 한국보다 그 CT 검사 같은 거 비용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조기 진단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 코어라인 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AI 기술이 이를 이제 해결하는 데까지 기여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앞으로 유럽 영상의학회라는 ECR2025 정말 핵심적인 이벤트가 있습니다. 일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월 26일부터 3월 2일까지 이어지는 행사인데, 특히 코어라인 소프트가 참여를 하면서 올류 ABU 라인업을 공개할 예정이고요. 코어라인 소프트가 이번 학회에서 AI 기반 의료 영상 분석 기술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특히 폐암 검진, 그리고 관상동맥이랑 석회화 정량 분석 기술이 핵심적이라고 합니다. 이 유럽 영상의학회는요, 세계 3대 영상의학 학회 중 하나예요. 여기서 인정을 받게 된다. 그러면 유럽 시장에서의 입지가 상당히 탄탄해진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의료 AI 관련주들 시장에서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시장에 관심이 늘어난다. 대기 수요자들도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또한 유럽 폐암 검진 시장 전망을 한번 해봤는데, 아무쪼록 유럽 폐암 검진 시장하고는 협업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거든요. 유럽은 이제 폐암 조기 진단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장 중에 하나입니다. 코어라인 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AI 솔루션이 유럽 병원이나 연구소에서 적극적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상당히 큰 것이죠. 실제로 작년 ECR에서도 AI 기반 영상 분석 기술이 정말 큰 주목을 받았었고요. 올해는 코어라인 소프트가 그 중심에 설 가능성까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차트 속에서도 먼저 세력의 매집 흔적이 확실하게 나타나긴 했죠. 이 부분은 잠시 후에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먼저 기본적 분석의 모멘텀입니다. 코어라인 소프트 주가 상승의 기대 요인들. 먼저 AI 기술력입니다. 글로벌 인증과 파트너십을 통해서 시장의 신뢰도는 크게 증가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유럽 시장까지 공략을 하고 있는 추세이죠. 추가적인 수익 성장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유럽 병원이라든지 원격 진단 기업과의 협업이 지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매출 또한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라는 기대감까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고, AI 기술력은 글로벌 경쟁력에서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AI 기반의 폐암 검진 기술이 국제학술지에서 글로벌 기업들과 비교되어 기술력이 입증이 되었어요. 특히 의료 영상 분석 시장은요, 연평균 30% 이상 성장을 하고 있는 분야예요. 코어라인 소프트가 그 중심에 서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바로 한번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어라인 소프트 차트입니다. 정말 이 차트가 많이 좀 찌그러져 있네요.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내려온 건지 차트 자체가 굉장히 곡선 형태로 보여집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모든 이평선들이 역배열로 진행이 되고 있다가, 이제는 캔들 자체가 모든 이평선 위에서 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이 상당히 또 중요한 포인트이긴 한데요. 두 번째로 체크를 해봐야 될 게 바로 MSB는 컨펌이 되었다 이건데요.
이 MSB라는 것은 마켓 스트럭처 브레이크, 즉 시장 구조가 깨지는 시점을 의미하고요. 쉽게 말해서 차트의 기존 흐름이 바뀌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자 보이시죠? 해당 구간은 지지 라인으로 작용을 했던 구간입니다. 지지 후에 반등이 있다가 여기서 한 번 더 지지를 보여주는 듯 하더니 주가가 내려와 버렸죠. 이렇게 지지 라인을 이탈하고 반등했을 때 다시 저항 라인으로 전환된 가격대. 이러한 가격대도 꽤 의미가 있지만요. 자, 여기서 지지 라인이 저항 라인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은 SR 플립이 됐다. 서포트가 저항이 됐다. 그러한 구간이고요. 특히 MSB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최저점을 만들기 전에 있던 고점 파동, 이 가격대 라인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최근 시장 자체가 시세의 연속성을 보여주기보다는 하루는 오르면 하루는 좀 내려오고 그런 식으로 순환 장세를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순환 장세의 템포가 좀 빨라져 있는 시장이죠. 그래서 이렇게 기준봉이 하나 발생했다면 시세를 좀 연속성을 보여주기보다는 한번 눌렸다 가는 그러한 패턴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시장에서 엇박자로 투자를 하게 되면은 계좌가 녹는 속도도 꽤 빠르긴 합니다. 그러나 저는 현재 구간에서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먼저 SR 플립 자리를 돌파를 해가지고 아직까지는 해당 구간을 이탈하지 않았다. 그리고 가까이서 딱 보면은 해당 구간이 시가가 중요한 거잖아요. 이 시가는 9,450원이라는 가격대입니다. 해당 구간 돈이 들어오기 시작한 기준봉의 캔들의 시가를 이탈시키지 않았다라는 거. 따라서 해당 종목은 여전히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고 대기 수요자들까지도 상당히 많은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처음에 이동평균선 말씀을 드렸죠. 이동평균선들이 계속 내려오기만 하다가 이제는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추세는 완벽하게 바뀌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 추세가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면 추세의 기본은 뭐겠습니까? 고점을 높이면서 간다라는 거잖아요. 고점을 높이면서 우상향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인데, 자 그러면 추세 매매는 간단합니다. 일단 추세가 확인이 됐고요. 고점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죠. 그러면 눌림목에서 매매를 하기만 하면은 수익을 낼 확률이 높습니까? 적습니까? 당연히 높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현재 세부적으로 본다면 이평선들 간의 이격도가 다소 벌어진 게 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최근에 갑작스럽게 큰 돈이 들어왔잖아요. 여기서부터 매집이 보이고 여기서도 매집이 들어가고요. 여기서 또 크게 매집이 들어옵니다. 이런 과정에서 돈이 갑작스럽게 많이 들어오니까 주가의 상승도 강력했고요. 이동평균선도 그만큼 서로 이격도가 벌어지는 것은 사실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현재 매수를 받아볼 수 있는 가격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현재가 9,950원 이하 가격대, 즉 여기 파란 색깔 보이는 10일 이평선이에요. 10일 이평선 언저리에서 매매를 해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매수가는 속임수를 언제나 의식을 해야 됩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너무 많이 탔다 그러면은 개미들 다 태워서 못 올려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달라붙은 개미들을 한번 털어내고서 이런 식으로 중요한 라인을 한번 이탈시켰다가 올려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9,200원 21선을 살짝 터치했다가 장중에 터치했다가 장 마감 때 올려놓는 그런 패턴이 발생할 거라고 거의 확신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패턴 발생할 때 매수 받아두세요. 9,200원 정도 이하에 추가 매수로 걸어두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매매하신다 그러면 충분히 괜찮은 투자로 진행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보시면은 2월 5일이죠. 2월 5일 날 저와 함께 하고 계시는 자유소통방에 계시는 분들은 코어라인 소프트를 매수를 했습니다. 2월 5일이 어디냐면 해당 구간이에요. 해당 구간. 여기서 지금 매수를 해가지고 일부 정리를 하긴 했지만 고점까지 지금 현재 36% 정도 반등이 있었습니다. 나머지 물량은 그냥 좀 끌고 가봐도 되겠다 싶어서 오히려 떨어지면은 한 번 더 추가 매수를 해보려고 해요. 따라서 지금 같은 가격대에서는 제가 말씀드렸던 분할 매수 관점 잘 지켜주시면 될 것 같고 2월 17일 날 같은 경우에는 오름 테마피틱스 제가 관점 체크하면서
22,000원 이하에서부터 매수로 좀 모아가면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다음날 상한가 나왔잖아요. 오름테라피틱스. 이런 식으로 종목도 한번 관점 브리핑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그냥 자유 소통방 한번 참여해 보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간단합니다. 그냥 고정 댓글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요즘에 올려드리는 종목마다 수익률이 워낙 좋아서 지금 저 개인적으로도 포모가 많이 오니까 너무 늦지 않게 들어오셔야 돼요. 지금처럼 폼 좋을 때 들어오시면 단기적으로도 괜찮은 투자 수익 올리면서 재미있게 주식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하게 100% 무료고요. 말 그대로 자유 토론방, 서로 소통까지 가능한 방입니다. 입장해 주시면 되고요. 이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일단 코어라인 소프트 관련해서는 목표가를 어디까지 보고 있느냐. 자, 일단 요번에 저항을 받은 게 여기 베어리시 오더블럭 구간이에요. 정확히 저항 받을 만한 자리에서 받았고요. 지금 현재의 조정도 사실 자연스러운 상황입니다. 어찌됐건 조정을 받고 가격 조정이라기보다는 현재는 기간 조정 개념에서 받고 다시 한번 돌파 시도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 14,000원 언저리 앞전에 추가적인 베어리시 오더블럭 구간이거든요. 이 사이에는 사실상 불균형이 존재해가지고 많은 호가가 없습니다. 호가가 많이 비어있기 때문에 최소 저는 14,000원 정도 언저리까지는 좀 끌고 가볼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